안녕하세요. PMIJ 이보경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으로 답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분석 질문과 사례를 다룰 것입니다.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의 대표 보험사인 썬콥의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분석 사례가 먼저 설명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해외 취업 사이트의 신규 사용자 등록 프로세스 분석 사례를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가전제품 제조업체의 반품 프로세스 분석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11차 강의의 실습과제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다른 이론 강의와 마찬가지로 3권의 책들을 참고하여 본 강의의 내용이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관련 사례는 국내 서적에 정리된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썬콥의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분석 사례는 다음에 제시된 지표 중 잘 수행된 케이스와 느린 케이스 사이의 시간차의 지표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썬콥은 보험금 청구들이 실제 처리되는 방식에 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처리가 오래 걸리는 단순 보험금 청구 사례들의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단순한지 또는 복잡한지의 구분은 지불액입니다. 지불액이 적으면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보험금 청구가 문제가 되는 보험금 청구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는 문제가 되는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사람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전 세계 직원들과 여러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최근 6개월 이내에 완료된 보험금 청구 케이스들이 분석되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 결과 루프에 빠진 보험금 청구 사례들이 종종 지연됨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루프는 고객이나 관련 부서에 추가 문서를 요청할 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썬콥 직원들은 처음 몇 주 동안만 파트타임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후에는 핵심 이해관계자들만 주간 미팅에 참석해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발견된 문제 해결을 통해 썬콥은 평균 30에서 60일이 걸리던 단순 보험금 청구 처리 시간을 1에서 4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공이었고 썬콥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심지어 단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처리를 아웃소싱한 이후에는 몇 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RPA, 즉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하면 더욱 빨리 단순 보험금 청구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는 중도 포기 분석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판매나 주문 또는 고객 등록 프로세스에서 중도 포기가 발생하면 수익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중도 포기 분석은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사이트는 신규 사용자 등록 프로세스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등록을 시도한 사용자 중 약 10%에 해당하는 296명의 사용자가 이력서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직업에 매칭하는 과정에서 등록을 멈추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가 어느 단계에서 주로 멈추었는가를 분석하였습니다. 주로 멈춘 단계의 사용성을 개선한 이후에 해외 취업 사이트는 중도 포기가 개선되었음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멜론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엠이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여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강의 게시판에 올려진 케이스 스터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례는 유럽 가전제품 제조업체의 반품 프로세스 분석 사례입니다. 분석 사례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반품을 신청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에 실망한 고객이 반품을 신청합니다. 그러므로 반품 프로세스가 최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이 된다면 화가 난 고객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강한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품 프로세스와 관련된 고객 경험을 최적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품 프로세스는 다양한 외부 업체들에 의존하여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외주로 운영되는 콜센터가 반품을 접수하고
물류회사가 제품 배송을 담당하고 제품을 검사하는 수리점들은 사실 별도의 기업들입니다. 고객은 콜센터나 인터넷 사이트, 전자제품 딜러, 즉 매장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반품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차 강의의 반품 프로세스 실시과제를 수행할 때 여러분은 채널별 반품 프로세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제조업체의 반품 프로세스 관리자는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통해 반품 처리가 지연되는 3가지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각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품 프로세스 관리자는 인터넷을 통한 반품 요청의 경우에 고객에게 누락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프로세스 맵이 콜센터를 통한 반품 요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부가가치 활동인 누락 정보 요청의 발생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터넷을 통한 반품 요청을 나타내고 있는 오른쪽 프로세스 맵에서는 누락 정보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반품을 요청한 고객은 자신이 반품 신청을 완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에게 다시 구매 영수증과 같은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 처리 시간이 지연되고 고객 불만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확인 결과 고객이 웹사이트에서 반품을 신청할 때 구매 영수증과 같은 필수 정보를 첨부하지 않아도 반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반품 프로세스 관리자는 웹사이트의 반품 신청 페이지를 개선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시된 프로세스 맵에 나타난 것처럼 반품 프로세스 관리자는 물류 파트너 업체를 통한 수송보다 운송회사를 통한 수송의 경우에 심각한 지연이 발생했음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운송회사가 팔레트에 반품 제품들을 채워서 수리점으로 배송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반품 제품들이 접수되면 이러한 정책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반품 제품들이 접수되지 않는 때에는 처음에 팔레트에 담긴 반품 제품은 배송되기 전에 상당히 오랜 동안 팔레트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러한 지연 행위를 막기 위해 반품 프로세스 관리자는 운송회사와의 다음 계약 단계에서 서비스 수준 협약 정의를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품 프로세스 관리자는 반품에 대한 실제 지불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연이 발생함을 발견했습니다. 반품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 내에서 3단계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지연을 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반품 프로세스 관리자는 자신의 조직이 문제의 일부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론 강의를 마칩니다. 본 강의에서 다룬 유럽 가전제품 제조업체의 반품 프로세스 사례와 관련된 실제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 11차 강의의 실습과제를 수행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마이닝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